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지각이든 생명체든 여러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.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네들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존재합니다. 어떤 물질이 기본 단위가 되고 이 단위가 결합해서 물질이 이루고 있다. 다시 얘기하자면 저 지각과 생명체는 각각은 다 기본 단위체가 존재합니다. 우리 생명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. 당연히 여러 물질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볼 거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이랑 하나 더 핵산 볼 거예요. 핵산이 뭐냐면 DNA 또 있어요. RNA도 있거든. 그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.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 지각은 저번에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.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? 광물. 이 지각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, 그다음에 생명체는 단백질과 핵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. 물론 생명체는 다른 물질로도 구성되어 있겠지. 근데 우리 그 중에서 볼 거는 단백질과 핵산이고요. 그러면 광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? 얘들아, 우리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가 누구였냐면 산소, 규소였어요. 산소, 규소. 이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서 광물을 만들 거 아니냐? 여기까지 이해는? 우리 지각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광물들은 규소와 산소로 기본 단위체를 만들어 놓고요.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광물을 만들어내요. 그 기본 단위체 또 다른 물질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거든. 그 기본 단위체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단위체일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체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광물의 대부분은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배웠어. 우리 2학년 때 소화 배웠지. 단백질 최종 분해되면 뭐가 돼? 니은은 들어가. 아미노산.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단백질이 예를 들어 펩신, 트립신에 의해서 최종 분해되면은 마지막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된다라고 얘기했었어.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겠네. 역발상 되지?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. 그 말은즉슨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. 그 다음에 핵산, 우리 5단원에서 DNA 배웠어요. 그 DNA와 RNA를 포함해서 핵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 차이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.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너의 처음 듣는 용어야.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. 뉴클레오타이드. 여기 기본 베이스고요. 그렇다면은 각 파트에서 뭐냐면은 규산염 사면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? 그러면 그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광물을 만들고 어떤 특징이 있냐? 사실 이거 외우는 거거든.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, 그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느냐? 볼 거고요.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도 어떻게 결합이 돼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그 DNA를 만들고 있냐, RNA를 만들고 있냐. 이게 큰 흐름이에요. 흐름 이해되시죠? 자, 그 원래 교재 순서대로라면은 규산염, 사면체, 아미노산, 뉴클레오타이드 요 순서인데나 요거 두 개 먼저 시작할게. 68쪽. 자,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 볼 거예요.
자, 그 첫 번째 나면 이 단백질이 무슨 기능을 하냐? 단백질의 기능.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. 우리 몸을 구성한다. 대표적인 예시로 머리카락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다음에 근육. 우리 왜 그 운동하지 않는데 프로틴 하잖아. 근육. 그다음에 피부. 그다음 뼈, 저혈구까지. 당연히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,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,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, 뼈를 이루는 단백질, 저혈구를 이루는 단백질 다 다릅니다. 단백질 종류 엄청 많거든. 지금 얘기는 몰라도 돼요. 머리카락은 주로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근육은 액틴, 마이오신, 피부는 콜라겐. 왜 특히 여학생들 막 콜라겐 함유하면서 뭐 족발 왕왕 먹잖아. 너네가 족발 먹을 때 합리화하잖아.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. 살이었죠? 자, 그다음에 뼈, 저혈구는 헤모글로빈 들어봤지? 산소만 헤모글로빈 단백질. 자, 그다음에 머리카락 몇 개는 좀 기억해 놓을까?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액틴, 누구는 미오신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마이오신이라고 얘기하거든. 영어는 똑같아요. 마이오신. 그 다음에 피부, 콜라겐 넘어가고, 그다음에 저혈구. 저혈구를 이루는 단백질 용어 기억해 놓자. 헤모글로빈. 그래서 너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얘들아 저혈구는 무슨 색? 빨간색. 왜? 얘가 빨간색이겠지. 자, 그럼 두 번째,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. 우리 3학년 4단원에서 처음에 신경 나오고요. 마지막에 뭐 나왔어? 마지막에 뭐 나왔어? 그거 2학년이야. 3학년 때 4단원 우리 뉴런 배우고, 처음에 우리 감각기관 배우고, 그다음 뉴런 배우고, 그다음 호르몬 왜 시험 범위지? 소리가 왜 나오니? 맞아. 이게 이번에 시험 범위예요. 그게 문제가 아니야. 6단원이 문제야. 밀도 용해도. 잘 가르쳐줘. 알았지? 인생. 그 다음에 우리 배설 얘기 좀 했다. 2학년 때 소화할 때 펩신, 트립신, 아밀레이스 다 소화 효소라고 했지.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. 한 개 더. 우리가 몸에 병원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를 무찔러야 될 거 아니야. 누가 하게? 백혈구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혈장에 누가 뭐가 있냐? 단백질 녹아 있어요. 항체라고 이야기합니다. 호르몬, 효소, 항체.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 주는 단백질로 누가 구성되어 있냐 해가지고 다 히읗 대부분 히읗 들어가고 효소, 항체, 효소, 호르몬, 그다음에 항체, 헤모글로빈. 5단은 기억하는 사람 있지 모르겠어요. DNA는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. 그 단백질이 무슨 단백질을 얘기했어? 히스톤 단백질. 그 다음에 액틴, 마이오신 액틴. 그 내가 학교 다닐 때 효호항해 희마액 이렇게 외웠거든. 효고강해 희마액. 이거 느낌이 붙더라고. 약간 정신병자처럼. 학교 가서 효고강해 희마액, 효고강해 희마액 이러면서. 우리 잠깐 이 클래스 같은데 안 가셨어요?
조용히 해라. 네. 아, 위클래스 소라고 있는데. 저 학교 다닐 때 위클래스 있었어요? 아, 표고 다음 세 번째, 여기 항체 나와 있네.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. 항체, 아까 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얘가 한번 찔러줘요.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우리가 면역 작용이라고 해요. 면역 작용. 뭐 항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너네 2학년 때 생명과학 선택하면 들을 수 있어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면역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저기 휴게실에 저기 꽂아놨어요. 힘들었어. 외울 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. 자, 그래서 이번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. 단백질 기본 단위체 누구라고? 옆에 적혀있다. 너네 핵상이고요. 아미노산. 이번에 적혀있죠.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. 별표 치고 동그라미. 그 다음에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몇 종류게? 옆에 있어요. 20종류가 동그라미. 쌤, 그럼 이 20종류도 원소 기호처럼 다 외워야 돼요? 아니, 그냥 20종류가 있다. 이 정도까지만. 생명과학과 가면요, 저 다 외워요. 이름이 뭐고, 구조가 어떻게 되고, 지금 막상 얘기해보러 가니까 맞더라고요. 이 말하시면 안 돼요. 저희 고등학생인데 생명과학 다 포기하고. 그럼 안 되지. 난 생명과학 너무 티난다 내 전공이. 자,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이룰 거 아니야. 이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해요. 자, 예를 들어 우리가 아미노산이 어떻게 되냐면,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1번 아미노산이 있다고 하자 그냥. 그러면 이 아미노산 주위에 다른 아미노산이 다다다닥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바늘에 구슬 빼는 거 있지. 그래서 일렬로 배열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1번 주위에 2번, 뭐 3번, 또 1번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.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차처럼 한 줄로 1번 옆에 뭐 2번 올 수도 있고, 뭐 다시 1번 올 수도 있고, 뭐 3번 해서 쭉 배열된다고. 뭔 말인지 이해돼요? 그럼 그림 다시 그리자면 1번 아미노산, 2번 아미노산, 3번 아미노산, 뭐 다시 뭐 2번 올 수도 있고 1번 올 수도 있고 쭉쭉쭉쭉쭉쭉 나갑니다. 그럼 얘들아, 아미노산 종류 몇 가지라고 했어? 20가지라고 했지.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일렬로 배열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 다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? 20종류 오겠지. 그럼 여기 몇 종류 올 수 있어? 20종류 올 수 있지. 얘들아, 아미노산 2개만 결합하는데도 경우의 수가 20에 20 나옵니다. 400까지 나와요. 얘도 20종류, 얘도 20종류. 결합하는 아미노산 개수가 많아질수록 단백질의 가능한 경우 수가 확 늘고 있지.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질 수 있겠지. 됐어요? 사실 얘기하면 첫 번째 아미노산은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. 메사이오닌이라고 했거든. 몰라도 돼. 근데 너네는 이론적으로 그거는 아미노산 종류 왜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. 이런 느낌 되십니까?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,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이랑 결합할 거고, 또 얘랑 결합할 거고, 결합할 거 아니야. 이 결합할 거 아니야. 맞아요? 이 결합을 뭐라고 얘기하냐?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빨간색으로 적는 이유가 있겠지.
그러면요.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면서 그럼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많아지겠지. 그러면 이 전체는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있겠네. 그래서 요 한 줄 얘네들을 한 줄로 배열된 얘네들을 우리가 많다라는 뜻의 접두어가 있어요. 이게 누가 보면 영어지. 영어 다음에 뭐 접두어 이런 거 붙잖아. 많다라는 뜻의 접두어 폴리가 들어갑니다. 로보카 폴리 아니고요. 그래서 이 전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반은 로보카 폴리 드립이 안 통하는구나. 작년 영화 때 지금 고1 언제 오빠야 될 수업할 때 로보카 폴리 아니고 그냥 열심히 웃더라고. 자기 그 세대였대. 저희는 조금 그때 좀 자기 초반. 아 자아를 찾기 초반. 네. 저는 뽀로로 세대. 뽀로로 초창기. 옷 안 입고 있을 때. 뽀로로 원래 옷 입고 있었어. 왜 이래? 그 모자 쓰고 있어. 안경 쓰고. 옷을 밑에를 안 입고 있어요. 지금도 안 입고 있잖아. 지금이 뭐 패셔니스타예요. 진짜. 네. 저희 때는 옷 입고 있어요. 초반에만. 나 때 그거 없었어. 이 그 날라다니는 그 빨간색 색 있잖아. 그 쬐끄만한 애 있잖아. 오케이 없었어. 어떻게? 그 끝물이 나왔어. 쌤 진짜 뭐야? 오. 눈물 아니다. 뽀로로보다 파워레인저.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로 부르지. 매직포스 아니야? 저희는 쫄쫄이 보는 귀여웠다. 자, 하면서. 아씨. 뽀로로 옷을 입고 있다고? 저희 크롱. 다른 애들도 다 입고 있어요. 네, 크롬도 깔까먹지 않아요. 그 곰돌이 걔네 그 멜빵 입고 있잖아. 네, 폼이 반팔티도 입고 해가지고. 오. 폼이 너무 원시적이시다. 새도 입고 있어요. 심지어 새도 입고. 난 새가 없었다니까. 아 맞다. 헤리. 네. 옛날에 여기 그 자동차 그것도 있다며. 터닝 메카. 아니, 빨간 색깔. 아니 뽀로로에 자동차 나온다며. 빨간 색깔. 아 그거 날개 달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쌤도 그냥 쌤을 타고 다니나 봐요? 썰매장 가긴 했어 어렸을 때. 썰매 안 타? 아니 뽀로로 가요. 아, 쌤은 타잖아. 너 갑자기 약간 깜짝 놀랐다. 요새는 썰매 안 타 이러면서. 아걔 자가용 그 있잖아 비행기. 야 내보다 낫네 자가용 고비. 영앤 리치. 뽀로로 완전 부자예요. 논란 갔으면 가라앉히고. 자 넘어가서. 근데 지금까지 폴리펩타이드 얘기한 거는요. 그냥 아미노산이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. 이게 단백질 끝이 아니에요. 단백질마다 다시 아미노산 종류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도 있어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. 그럼 두 개 어떻게 될까? 붙겠지. 봐봐. 붙겠지. 접히겠지. 구부러지겠지. 이러면서 고유한 모양이 나타납니다. 뭔 말인지 이해돼요? 얘네가 이 폴리펩타이드가 각 이 폴리펩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특성에 의해서 접히거나 구부러집니다. 그러면 고유한 모양을 가진다. 좀 어려운 말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. 그럼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입체 구조를 가졌다. 다른 말로 기능을 갖습니다. 어떤 단백질이 기능을 갖는다. 비로소 그때 기능을 가지게 됐을 때 단백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되세요? 전반적인 흐름. 우리 단백질은요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하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지면서
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. 그 입체 구조를 가졌다 기능을 갖게 되고요. 그제서야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. 여러분 반대로 해볼까? 어떤 단백질이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.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했어. 그럼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? 잃어버릴까? 잃어버립니다. 대표적인 그 이유 열. 왜 우리 계란 후라이 굽잖아. 그러면 그 익어서 색깔 변할 거 아니야. 걔를 식힌다고 다시 흰자 노른자 그 액체 나와? 안 되지. 왜? 그 계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. 이미 변성된 거예요. 노른자 색깔 아니야? 노른자 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계란 삶은 계란 노른자 먹잖아. 노른자 맛있긴 해. 우유랑 같이 먹으면 뭐 왜? 매진자 좋았어요. 뭐 뭔데? 노른자 못 먹는데. 그 텁텁해서 그렇지? 네. 그럼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펩타이드를 좀 자세히 볼 건데 여기에 내가 좀 어렵게 얘기할 거거든. 몰라도 되고 약간 핵심을 얘기해 줄 테니까 결론은 뭐냐면요. 펩타이드 결합이 한번 일어났지. 둘이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와요.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고? 빠져나와.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옵니다. 요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해주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. 아미노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. 각 아미노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.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. 탄소 원자 가진다 몇 개? 왜 그래? 원자 가진 4개야. 그러면은 4개 있으니까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. 맞아. 한쪽에 수소가 달려있고요. 요거 몰라도 된다.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. 나머지 1개 여기는 그냥 보통 R이라고 썼는데 얘 종류가 20가지예요.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예요. 그 얘는 뭐 작용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고요. 그러면은 이게 아미노산 1개거든. 아미노산 1개 구조거든. 그럼 옆에 있는 아미노산도 내가 뭐 1번 아미노산 1번으로 적어놨고요 그냥. 그럼 2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얘 빼고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. R2라고 얘기할게.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. 요 1번 아미노산의 요 부분 있지. 요 부분에 얘랑 여기 있는 어이? 뭔가 이상한데? 질소가 맞았네. 요 부분에 있는 얘랑 결합을 하면 수소 2개, 산소 하나, 물. 이러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2번 아미노산이니까 3번 아미노산이랑 2번이랑 결합할 때도 2번에 있는 얘랑 3번에 있을 이 H랑 결합해서 물 빠져나오겠지. 요렇게 해서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하더라. 이런 결합을 뭐라고 얘기한다? 펩타이드 결합. 요리까지 몰라도 돼요. 그러면은 지금 펩타이드 결합 한 번 일어났을 때 물 분자 몇 개 나와? 1개 나오지.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2개 있어.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온다? 2개 나왔다. 자,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 단백질에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보니까 얘가 아미노산 30개로 이루어져 있었대.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왔을까? 정답은 나왔어. 봐요.
얘랑 얘랑 결합하면서 다시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아미노산 하나 둘셋 4개 있지. 4개 있을 때 펩타이드 결합 하나 둘셋 3개 있지. 펩타이드 결합이 3개 있다는 말은 물 분자 3개 났다는 소리잖아. 즉 아미노산 개수에서 한 개 빼준 29개가 그만큼의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그만큼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더라. 이해되세요? 응. 그다음에 이거 나올 수 있는 거고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지금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. 맞아요? 다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지. 우리 물 빼는 걸 뭐라 그래? 세탁기에서 탈수. 탈수가 일어나면서 합쳐진다. 탈수 축합 반응이라 얘기해요.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지금 그림 보면은 아미노산 1번이랑 아미노산 2번 결합하면서 뭐가 빠진다? 그림에 뭐가 빠져나온다고 돼 있어? 물 동그라미 쳐놓고요. 아 선생님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왔네요. 그걸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됐나? 응.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만약에 30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는 펩타이드 결합이 29개 있을 거고 따라서 물 분자가 몇 개 빠져나갈까? 29개. 그래서 되겠죠? 그래서 100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펩타이드 결합 99개 있을 거고 물 분자 99개 나오겠지. 자, 다시 요거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4번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. 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다양한 단백질. 이 다양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? 우리가 지금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. 그럼 결합하는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네. 첫 번째 아미노산의 종류. 여기 한 줄로 쭉 나와 있을까요? 종류.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,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수. 실제로 10,000개까지도 결합해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예를 들어서 1, 2, 3, 2 했잖아. 2, 1, 3, 2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다른 단백질이지. 즉, 그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. 아미노산 배열 순서. 배열 순서를 다른 말로 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같은 말로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다양해진다. 왜냐면요 아까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기능을 가진다고 했잖아. 당연히 이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은 접히고 구부러지는 그 위치가 달라질 거 아니야. 그 달라지면은 입체 구조가 달라질 거고 입체 구조 달라지니까 기능이 달라질 거고 그 다른 단백질이 있고. 뭔 느낌인지 되세요? 너네가 알고 있는 단백질 이렇게 배우면 참 낯설지. 됐나? 자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헤모글로빈, 케라틴, 젠으로 나오네. 콜라겐, 마이오신, 액틴, 아밀레이스, 인슐린 등등등등. 그래서 왜 그때 그 얘기가 나왔냐? 너네 소화 배울 때, 소화 효소 배울 때 아밀레이스가 단백질 분해할 수 있어 없어? 없어. 그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. 왜? 아밀레이스의 그 모양이 단백질과는 변화 못하겠더라. 반응 못하더라. 왜?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.
좀 연결되십니까?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단백질이 하는 기능 첫 번째 몸을 구성한다. 우리 몸을 구성한다. 그다음에 우리 몸에 생리적인 걸 넣어준다. 대표적인 케이스 호르몬, 효소. 그다음에 따로 나와 있지만 항체에 의한 면역 작용도 일어나더라. 그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몇 종류? 20종류. 아미노산 20종류의 아미노산 이루어져 있고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면서 쭉쭉쭉 연장해 나가더라. 이러한 결합은 무슨 결합? 펩타이드 결합. 자, 펩타이드 결합 한 번 일어날 때 어떤 분자가 빠져나온다? 물 분자가 몇 개 빠져나와? 한 개. 펩타이드 결합 한 번 일어날 때 물 분자 한 개 빠져나오지.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.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배열되어 있는,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된 이 상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하고요. 이 폴리펩타이드 내에서 아미노산의 상호작용으로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갖더라. 그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?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단백질의 다양한 종류는 어디서 기원했냐? 첫 번째,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, 그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수, 그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, 다른 말로 서열이라고 이야기한다. 되십니까? 단백질 끝. 오늘은 여기까지. 숙제 해오시고요.